안녕하십니까. 전남대학교 용합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과 이경환입니다.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농업의 뉴 패러다임, 디지털 농업 시스템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농업 기술의 변화를 왼쪽 표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1970년대 이전에는 주로 인력 농업에 의존했고 1970년대부터 농업기계가 보급되면서 기계화 농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비료 종자들이 개발되면서 농생물 화학 농업 또한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기계화 농업이 2000년대까지 지속되다가 2000년대 이후부터는 기계화 농업을 발전시킨 자동화 농업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현재의 스마트 농업도 이러한 자동화 농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동화 농업 이후에는 데이터 농업 혹은 디지털 농업이 주류를 이루게 될 겁니다. 아마 이 데이터 농업은 향후 10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생각되며 그 이후는 바이오 농업, 분자 농업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인력 농업에서 자동화 농업까지는 영농 관리의 주체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농업 시대에는 영농 관리의 주체가 인공지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새로운 형태의 농업이 출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력 농업에서 자동화 농업까지는 선진국의 기술을 부지런히 추적하면서 패스트 팔로우 역할을 잘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있어서는 이런 패스트 팔로우로서는 충분치 않습니다. 어느 일정 부분부터는 저희들도 퍼스트 무버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농업의 여건을 보게 되면 농업 인구의 고령화, 공동화와 함께 농촌이 거의 소멸되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세계 인구는 증가하고 있고 식량의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식량 안보의 위협이 또한 가중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심화되고 있고 탄소 중립의 압박이 심해지면서 농업은 새로운 형태로 변해야 합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진입하면서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기반의 새로운 농업 생태계 구축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농업 생태계를 통해서 우리는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해야 하며 농업의 산업화 역량을 강화해야 되고 농업의 가치사슬을 확장하면서 또한 농업인의 삶의 질 또한 향상시켜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원만히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디지털 농업의 글로벌 선도 국가로서 전 세계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는 우리가 비료랄지 종자, 주로 생명공학 기술에 의해서 농업 생산량을 향상해 왔습니다. 이러한 역할은 훌륭히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농업 생명공학의 역할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고 새로운 ICT 기술에 기반하여 생산량을 향상시키는 정밀농업 기술이 출현하게 되었고 이후 스마트 농업, 디지털 농업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의 디지털 산업화 또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제조업의 부가가치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세기 산업화 시대에 있어서는 제조랄지 유통 부분의 부가가치가 전방이나 후방 산업보다 높았습니다. 그러나 21세기 지식기반 경제가 되면서 전방 후방 산업의 부가가치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전방 후방 산업과 함께 제조업이 동반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 1차 산업인 농업 분야에서는 다른 패턴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20세기 산업화 시대에 있어서는 생산 부분에 있어서 부가가치가 전방 후방 산업보다 높았지만 21세기 지식기반 경제로 들어오면서 전방 후방 산업의 부가가치가 점차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전방과 후방 산업의 부가가치가 더욱더 향상되면서 농업에 있어서 산업화는 전방 후방 산업에서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농업 또한 농업의 비즈니스 모델 또한 생산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몬산토와 바이엘이 협력하여 데이터 농업, 디지털 농업, 서비스 농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농업은 인공위성이랄지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들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농업의 수확량, 농업의 병충해 발생 등을 서비스해 주는 산업입니다.
물론 몬산토와 바이엘뿐만 아니라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은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에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농업 시스템을 보시는 표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농업을 크게 생산, 유통, 소비로 구분하였습니다. 생산 부분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정의한다면 생산에 투입되는 입력이 있을 것이고 이 시스템으로부터 출력되는 아웃풋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효율이다 그렇다면 우리 입력분의 출력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생산 시스템에 투입되는 입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투입하는 노동이 있고요. 비료, 농약 같은 농자재가 있고 에너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 시스템으로부터 우리가 얻게 되는 출력물들은 수확량이랄지 품질 등이 있습니다. 이전의 농업은 입력, 노동이나 농자재를 과도하게 투입하더라도 수확량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따라서 효율을 나타내는 입력분의 출력으로 계산해 보게 되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농업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이러한 농업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 투입할 노동력이 부족하고요. 비료, 농약을 과도하게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이로부터 환경오염이랄지 농산물의 안전성 문제가 야기되면서 역효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고효율 농업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동이나 농자재를 최소화하면서도 수확량이나 품질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고효율 농업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이러한 농업이 정밀 농업이고 스마트 농업이고 디지털 농업입니다. 지능형 생산 시스템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지능형 생산 시스템은 농업 생산 모니터링 시스템, 영농관리 의사결정 시스템, 농작업 정밀 제어 시스템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농업 생산 모니터링 시스템은 센서로부터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됩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이 되게 되고 클라우드 서버에서는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를 통해 이 데이터를 분석하게 됩니다. 이 분석한다는 의미는 최종의 농자재 투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어떠한 종류의 농자재를 어디에 얼마만큼 어느 시기에 투입해야 되는지 그걸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정된 의사결정 시스템은 농작업 정밀제어 시스템에 전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에서 결정된 장소 및 종류, 시기에 따라서 그대로 농자재를 투입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입력을 최소화하고 출력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으로 계속해서 학습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지속하다 보게 되면 고효율 농법이 우리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농업은 이러한 생산 시스템에 주력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농업에서 고질적인 문제인 수급 조절 문제, 그리고 가격 안정, 가격 불안정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생산 시스템만 가지고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생산 시스템에서 획득된 데이터들은 소비 시스템으로 연동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피드백을 받아서 생산 시스템은 다시 조정돼야 됩니다. 이렇게 생산, 유통, 소비가 계속해서 순환 사이클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유통은 생산과 소비를 연결해주는 역할, 버퍼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유통의 역할은 점점 축소되어야 농업 전반적인 효율 시스템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데이터가 이동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디지털 농업입니다. 이를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디지털 농업 시스템은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스템 스스로가 제어하며 데이터에 기반하여 생산, 유통, 소비 시스템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능형 플랫폼인 것입니다. 디지털 농업의 플랫폼을 하나 예시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IoT 센서로부터 농경지, 작물, 기상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고 또한 농기계 등 차량 정보 또한 수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론 CCTV를 통해서 포장 정보도 수집하게 됩니다. 또한 기상청을 통해서 기상 정보랄지 농업 관련 기관으로부터 이전의 공공 데이터들 또한 수집하게 됩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IoT 플랫폼을 통해서 표준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플랫폼에 전송되어 분석되고 추론되어지게 됩니다. 또한 이 데이터는 관제 플랫폼에 전달되어 데이터를 저장, 관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생성된 데이터는 다양한 서비스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병충해 관리랄지 수확량 분석이랄지 관배수 시스템을 제어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고요. 농기계 종합 관제 시스템에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농산물 판매 관리에도 적용됩니다. 이렇게 해서 획득된 데이터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것, 이게 디지털 농업이며 이러한 시스템을 우리가 디지털 농업 플랫폼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디지털 농업 플랫폼의 또 다른 예인 일본의 와그리 시스템을 보시고 계십니다. 일본의 와그리 시스템은 농업인뿐만 아니라 민간 단체, 정부 기관, 공공기관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됩니다. 이 수집된 데이터들은 크게 퍼블릭 데이터, 프라이빗 데이터, 매스 데이터로 구분하게 되고 퍼블릭 데이터는 누구에게나 공개되는 데이터입니다. 그러나 프라이빗 데이터는 데이터를 제공자가 지정한 사람에게만 제공되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마스터 데이터는 퍼블릭 데이터와 프라이빗 데이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데이터를 일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들은 농기계 회사뿐만 아니라 농업인, ISD 센터 등 다양하게 제공되어 농업 관련 데이터가 전 국민에게 서비스될 수 있는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 같이 디지털 농업에 있어서 농업 생산 시스템은 크게 농업 생산 모니터링 시스템, 영농관리 의사결정 시스템, 농작업 정밀제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농업 생산 모니터링 시스템은 주로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컴퓨터 비전과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많은 영상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영상 데이터는 많은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에 보시는 비디오는 이양 직후에 논을 촬영한 영상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개체를 인식을 했습니다. 이 개체를 인식해서 이양의 결주율을 분석한 결과 12.8%의 결주율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이양과 동시에 12.8% 수확량 감소를 안고 우리가 재배를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양 초기에 이걸 발견하여 우리가 다시 추가적인 이식을 하게 된다면 수확량 증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ISD 기술을 이용을 해서 수확량을 증대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인식된 변화들은 GPS 좌표화해서 작물 생육 전 과정에 있어서 개체별로 관리될 수 있는 장점도 있게 됩니다. 영농관리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수집된 데이터의 양과 품질에 따라서 그 정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누구나 가지고 있지 않는 데이터, 영농관리 의사결정의 핵심이 되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러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디지털 농업은 데이터 수집부터 시작합니다. 데이터 수집할 수 있는 토양, 작물, 기상정보의 어떤 센서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술들의 원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연구를 수행해야 합니다. 농업 생산 모니터링 시스템의 또 다른 예입니다. 왼쪽의 비디오는 양파를 수확하고 나서 건조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것을 수작업으로 망에 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로봇으로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때 로봇이 스스로 양파 개수를 파악해서 주행 속도를 조절하거나 수확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비전 시스템을 개발한 예입니다. 이 개수의 정확도는 9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의 그림은 육개사에서 닭을 사육하는 과정에 영상으로 촬영한 내용입니다. 수만 마리의 닭이 동시에 사육되고 있는데요. 그때 카메라를 통해서 닭 개체를 인식하게 되고 그 개체에 개개인 아이디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를 추적함으로써 하루에 닭이 얼마만큼 운동했는지, 그리고 먹이를 얼마만큼 먹었는지, 그리고 물을 얼마만큼 먹었는지 분석하게 되고 이 분석된 정보에 의해서 닭의 건강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비전 기술이 발달하면서 농경지 작물 등의 3D 모델링 기술 또한 발달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2D 영상에서 획득했을 땐 정보보다는 3D 모델에서
다양한 특징들을 저희들이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3D 모델링 기술들은 농경지나 과원 등의 디지털 트윈을 구현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왼쪽의 동영상은 실내에서 드론 시뮬레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인공별을 촬영하고 이를 3D 모델링화해서 바이오매스와 함께 벼의 나달을 카운팅해서 수확량을 측정하는 연구였습니다. 실내에서는 잘 되었지만 실제 필드에서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 첫째, 드론이 외부에서 그렇게 안정적이지 못하였고요. 또한 벼 또한 바람에 흔들려서 3D 정합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을 실제로 조그마한 벼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다 판단을 했고 이를 과수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동영상을 보시게 되면 실제 사과과수원에서 드론을 이용을 해서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3D 모델화했고 이 3D 모델을 분석해서 과수의 바이오매스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수 바이오매스와 함께 각 나무, 과수의 GPS 좌표화를 인식을 하고 이걸 지도화했습니다. 그래서 3차원 정보를 이용을 해서 바이오매스를 측정하고 각 이치별 바이오매스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매스 지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농업용 로봇이 움직일 수 있는 주행 경로도 만들었고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방제기의 노즐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제어 프로그램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방제기가 드론에서 측정된 3D 모델링 지도에 의해서 작동되는 그런 현상을 보시고 계십니다. 또한 저희들은 드론을 이용을 해서 과수원, 수확 직전의 과수원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2D 영상을 획득했고 이를 3D 모델로 정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인트 클라우드를 측정을 했고 추출을 했으며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서 사과만 다시 추출해냈습니다. 이 사과를 다시 좌표화하여 나타낸 그림이 왼쪽 하단의 왼쪽 그림과 같습니다. 이렇게 추출한 정보는 각 가수, 각 나무에 대해서 수확량을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고 그리고 각 과수의 이치와까지 함으로써 어떤 과수의 생육 정보까지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드론을 이용을 해서 농경지 상황을 정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위에 있는 그림은 드론 10m 상공에서 농경지에 있는 사람과 트랙터들을 촬영을 했습니다. 최근에 나오고 있는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수행한 결과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알고리즘을 좀 더 보완했습니다. 그 결과 보행자랄지 심지어 트랙터에 앉아있는 운전자까지도 정확히 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그림은 20m 상공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보시면 소가 한 마리 있고요. 염소가 3마리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육안으로도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은 소와 염소들을 정확히 캐치하고 계수까지도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농업 환경에서 저희들 드론으로 측정한 영상을 실제로 분석한 동영상입니다. 동물들도 개체수를 정확히 인식하고 동물의 종류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농경지 도로에서 움직인 사람이랄지 트랙터, 그리고 트랙터에 앉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농업시설들, 비닐하우스랄지 여러 가지 창고들도 정확히 구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는 드론이 농경지를 계속해서 촬영한다든지 모니터링하게 되면 농경지에서 전반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농업에 있는 다양한 시설들을 인지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 생산 모니터링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농업 생산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제 획득된 데이터가 분석될 수 있는 영농관리 의사결정 시스템입니다. 실제로 농자재 투입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이 의사결정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투입돼야 될 종류, 위치, 시기, 양 등이 결정이 되게 되고요. 실제로 이 과정이 지능형 생산 시스템의 효율성을 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 다수의 시계열 데이터가 필요하고 고난이도 인공지능기술이 필요합니다. 보시는 동영상은 저희들 실제로 대단위 간척지에서 드론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분석하여
작물의 생육 정보를 나타내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생육 정보를 분석을 해서 농자재 투입 의사결정은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게 돼 있고 이런 수집된 정보를 통해 수집된 정보가 웹을 통해서 서비스될 수 있도록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웹을 통해서 농기계와 연동이 돼서 농기계 또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실제 한 회사에서 수확량 예측한 결과입니다. 작물은 온실 토마토였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온실의 토마토의 수확량을 예측하기 위해서 다양한 농가들을 컨택을 했지만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수확량 예측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수소문 끝에 하나의 농가를 알게 되었고 그 농가로부터 어떤 데이터를 받고 지금 분석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인공지능 수확량 예측을 위해서는 다양한 선언 데이터와 함께 그 데이터의 인덱스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고도의 수확량 예측을 위해서는 다수의 데이터도 필요하지만 수확량 예측에 가장 적합한 소수의 센싱 인자 발굴이 굉장히 좀 필요로 합니다. 이것이 곧 영농관리 의사결정 시스템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보다는 소수의 핵심 인자로부터 영농관리 의사결정을 하고자 하는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생초 정보 기반의 새로운 센싱 인자가 발굴이 굉장히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 회사는 생육 환경 수확 정보를 가지고 수확량 예측을 하였습니다. 수확량 예측을 하고 또한 빅데이터 관리를 또한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확량 예측권과 결과 개화 하방 주차 20주차에 있어서 앞으로 향후의 수확량을 예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측 결과 거의 한 40주차까지는 실제 수확량과 예측한 결과값이 거의 잘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나 40주차 이후에서는 실제로 수확 예측 결과가 다소 오차가 발생한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농작업 정밀 제어 시스템입니다. 실제로 영농관리 의사결정에서 결정된 농자재 투입을 이 과정에선 정밀하게 농경지에 투입해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동적 환경 변화에 따른 로봇의 지능화랄지 대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로봇이 굉장히 지능화되고 고도로 발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술은 아직까지는 많이 뒤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동영상은 사과 과수원입니다. 그리고 겨울에 저희들이 드론으로 영상을 취득하였고요. 2D 영상을 이용을 해서 3D 정보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3D화된 정보는 우리가 컴퓨터상에서 서비스가 되고요. 그리고 전정 전문가가 이걸 보면서 전정하고자 하는 위치를 클릭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정보는 좌표화돼서 저장이 되게 되고 이 좌표 정보는 로봇에 전달되어 로봇이 실제로 현장에서 전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이 시스템은 실내에서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전정한 위치의 정보가 정확히 현장에서 맞아질 거라고는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근접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봇이 그 위치를 찾는데 훨씬 더 많은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이 디지털 농업 생산 시스템에서 핵심인 생산 모니터링 시스템, 영농관리 의사결정 시스템, 정밀 제어 시스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연구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향후 디지털 농업이 국내 보급 확산되고 수출 산업화로 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산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디지털 농업은 생산, 유통, 소비로 구성되어 있고요. 생산만 하더라도 모니터링 시스템, 영농관리 의사결정 시스템, 정밀 제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디지털 농업은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시스템 융합 산업입니다. 그렇다면 시스템 융합 산업의 효율을 높이고 어떤 산업
산업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각 핵심 기술들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미약합니다. 앞으로 이런 각 요소에 대해서 핵심 원천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연구개발 지원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 농업에 있어서 핵심 인프라는 디지털 농경지 3D 정밀 지도와 통신 기술입니다. 디지털 농경지 3D 정밀 지도는 농경지를 디지털화하고 3차원화해서 컴퓨터에서 우리가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디지털 농경지 3D 정밀 지도 위에 작물 생육 정보, 병충해 정보, 다양한 정보를 올릴 수가 있고 이것이 곧 디지털 농업의 기본 틀이 되게 됩니다. 밑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디지털 농업은 한마디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가 이동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즈니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데이터가 자유스럽게 이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신 기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5 통신망 구축이 매우 필요합니다. 정부와 이동통신 3사는 농어촌 5G망 전국망 구축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2024년까지 이 5G 전국망을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약속이 반드시 지켜져서 농업 분야에서도 5G 통신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농업을 국내 보급 확산하기 위해서는 규모별 적용 기술 수준별로 K-디지털 모델을 만들어서 다양한 환경 조건에 맞게 이러한 디지털 농업이 보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다양하게 디지털 농업 관련 시범단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R&D 기술들은 실제로 이 시범단지와 연계화돼서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부에서 지원한 R&D들이 이런 시범단지와 연계화돼서 어떤 상용화되고 디지털 농업의 고도화랄지 산업화에 더욱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국내 보급 사업을 통해서 디지털 농업의 모델을 고도화시키고 이를 플랜트화해서 수출 산업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후방 산업의 육성이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국내 및 해외 디지털 농업 관련 산학형 집적 단지를 조성을 해서 국가 디지털 농업 사이언스 파크를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G7, D7 국가들과 협력하여 디지털 농업을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식량 문제 해결 국제 협력 방안으로 제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농업을 국내 보급 확산하고 수출 산업화하기 위해서는 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정부는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 농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법이 디지털 농업을 지원하기에는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지만 조속히 법제화되어서 디지털 농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으로서 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역별, 작물별 디지털 농업 체계를 구축하고 젊은 정예농 육성을 위한 디지털 임대단지 조성도 신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디지털 농업은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시스템 융합 산업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포함되는 컴포넌트들, 구성 요소들의 핵심 원천 기술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주요 핵심 기술들은 인공지능, 로봇, ICT 기술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체들을 농업기관과 협력해서 디지털 농업을 육성한다면 빠른 시간 내에 저비용으로서 디지털 농업의 원천 기술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대형 국가 사업에 농산업 분야가 포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국가 인공지능 융복합 단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력 분야는 헬스케어, 에너지, 자동차입니다. 농업 또한 인공지능이 절실히 필요한 분야입니다. 이러한 분야에 농업도가 포함되어서 국가가 개발하는 인공지능 기술들이 농업 분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농식품부, 과기부, 산업부, 진흥청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는 다부처 노지 디지털 농업 추진단이 조속히 구성되어서 R&D 지원 및 보급 확산, 수출 산업화가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 농업을 지속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인재 육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지털 농업은 농업, 공학, 경영 분야의 다학제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야의 인재들이 서로 모여서 연구하고 교육할 수 있는 이런 융복합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합니다. 국내 및 해외 대학, 연구기관, 기업들이 참여하는 국가 디지털 농업 전문 대학원을 설립하고 이 대학원에서 글로벌 리딩할 수 있는 석박사 전문 인력을 양성했으면 합니다. 또한 혁신 기술 및 기업의 전 라이프 사이클을 지원할 수 있는 스마트 자본이 조성되고 투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